안녕하세요. 김수범의 체질체험 건강방송입니다. 오늘은 그 통증 중에 이제 그 허리 통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허리 통증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아마 가벼운 경우에는 이제 허리 디스크가 생각이 나고, 이 요통이나 허리 디스크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허리에 통증이 심하거나 이제 다리 통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단순하게 이제 허리만 아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디스크 증세가 있게 된다면은 이제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같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다리 통증이 심한 그런 경우 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많이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퇴행성 척추증이 있습니다. 퇴행성 척추증이 있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이제 이 엑스레이에 요것이 이제 허리가 있는데 허리가 있게 되면은 이제 요 신경이 이렇게 좀 내려 나가죠. 신경이 내려 나가게 되는데. 이 통증, 이 뼈가 보면은 이제 이게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 퇴행성 척추가 되는 경우는 이 주위에 이제 그 뼈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끼 끼듯이 그 가기처럼 이렇게 돋아나는데요. 이것이 이제 퇴행성 척추증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르듯이 이 뼈가 자라나가지고 이제 디스크가 뼈가 자라나서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역시 퇴행성으로 인한 그 허리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하고는 다르지만 원인은 다르지만 그 증세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보면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그 뼈 자체가, 이게 나이가 이제 들어감으로써 이제 그 노화되면은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이 뼈 자체가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이게 젊었을 때는 이제 이 뼈가 단단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 뼈가 이제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상처에도, 조그만 충격에도 뼈가 이제 그 압착이 돼가지고 압박골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허리뼈 자체가 원래는 이제 그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뿌옇게 나오게 되면은 뼈가 좀 단단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그 허리 아픈 분들 중에 좀 많이 진단명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오늘 주 재료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제 척추관이 좁아지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허리나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서 오는 그런 통증 증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척추강이 있죠. 이 척추강에 이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좀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신경이 이제, 뇌에서부터 이제 다리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척수가 있고, 주위에 이제 보면은 이제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움직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은 이제 이 척추강 안에 이 뼈 사이에 뼈가 이제 이 뼈 사이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좀 좁아지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인대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물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인대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이게 나이 들면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끼 끼듯이 이제 이물질이 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라고도 할 수가 있죠. 혈관에서 이제 혈관이 오래되고 연세가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제 이 혈관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맥경화가 되죠. 동맥경화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이 척추관 협착증에 이렇게 요 부분에 이제 막히게 되면 이 신경이, 척수가 이제 원활하게 못 움직이게 됩니다. 좀만 이렇게 휘어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틀어진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통증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은 이제 요 지금 보시면은 이 허리 척추관 그 척추뼈 사이에도 있지만 이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서 신경이 요 사이로 내려가서 더 다리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요 구멍이 이게 이물질이 많이 껴가지고 이게 막히게 되면은 역시 이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되는 것도 이제 현대기기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제 이 정도 약간 아픈 것도 그냥 무리하지 않고 그냥 잘 견디다 보면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그런 대로 견디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워낙 기계가 발달이 돼가지고 금방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병 증세가 더 커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병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또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냥 모르면은 또 그냥 괜찮게 넘어갈 것을 또 예민하게 긴장을 해가지고 병이 더 커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뼈가 이제 노쇠되는 그런 증세가 좀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척추관 협착증은 일종의 퇴행성 변화죠. 이 퇴행성, 이제 기계가 이제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척추강 사이에 신경이 내려가는 그 사이에 이제 이물질이 끼고 이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딱딱하게 되면 이제 신경을 이제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무엇인가? 이제 먼저 이제 척추의 가운데 있는 척추관이 이거까지 설명드렸듯이 있는데 이제 척추강은 이제 뇌에서 내려오는 뇌신경과 뇌신경을 팔과 다리로 오장육부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뼈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척추신경에서 이제 팔다리, 오장육부로 나가는 신경 통로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거나 이물질이 껴가지고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제 자라나게 되면은 이제 점막이 붓거나 기능이 떨어지면서 척추관이 좀 좁아지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관이나 척추관 관절에 이제 인대뼈가 두터워지면서 이제 뼈가 자라나거나 이물질이 뛰면서 나타나는 그런 증세인데요. 이렇게 척추관이 이렇게 좀 좁아지게 되면 그 안을 지나가는 척추신경이 눌려가지고 눌려서 이제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제 부종이라든가 염증이라든가 통증 등의 증세가 같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목허리 디스크에서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가지고 팔, 다리의 신경에 영향을 주듯이 디스크가 없이도 신경은 내려가는데 이게 좁아져가지고 신경이 눌려서 이렇게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되는 건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왜 오는 것일까? 이것은 이제 뭔가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압력이 많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건데요. 바른 자세를 하지 않고 나쁜 자세로, 비대칭적인 자세로 이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타나는 그런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앞으로 이제 쭉 빼고 이제 컴퓨터를 많이 본다던가 요즘에는 스마트폰 같은 거 볼 때 고개를 많이 빼고 보죠. 이렇게 하는 나쁜 자세로 보거나 책도 이제 너무 이제 숙이 밑에 내려놓고 보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역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이제 목이 좀 삐딱하거나 목이 앞으로 나가거나 너무 뒤로 제껴지면서 이제 척추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또 이제 집에서 이제 삐딱하게 솥바에 기대가지고 TV를 보는 자세, 아주 그냥 집에서 혼자 있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그냥 편한 자세를 많이 취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허리나 목에 거의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자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관에 협착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척추에 협착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제 증세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증세를 좀 알아보면은요,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세는 이제 증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척추 전반적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척추가 협착증이 온다면은 전반이 돼 있으면은 이제 뒤로 하는 것이 더 힘들게 되고 앞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덜 아프게 됩니다. 또 이제 일자 허리인 경우에는 앞으로 하면은 좀 통증이 오시고 뒤로 하게 되면은 좀 편하게 되는 그런 증세. 또 이제 측만적이 있게 되면은 한쪽으로 가면은 편한데 한쪽으로 가면은 불편한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협착증은 이제 그 증세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나타나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두 군데가 딱 나와서 그걸 누르는데, 이 협착증 경우에는 이 척추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막히기 때문에 이게 증세가 이제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가 있고, 증세가 좀 광범위하고, 또 이제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특징으로 본다면은 디스크, 척추가 협착증이 있게 되면은 이제 조금만 오래 걸어도 이제 허리나 다리 통증으로, 걷지 못하고 이제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가게 되는 그런 전형적인 증세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리가 저리고 시린 경우가 많고요. 무거운 것을 들면은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이제 좁아진 척추관 주위에 척추, 인대, 견막 등의 긴장이나 염증을 풀어주어 가지고 이제 척추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가지고 팔다리의 통증을 이제 경감시키는 그런 치료법을 쓰고 있습니다. 뼈, 인대, 근육을 강화하는 약물이나, 체질적인 특성에 따른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고, 기혈의 순환을 도와주어서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추나요법이라든가, 봉킴요법, 매선요법, 한방 물리치료로도 이제, 지속적인 압력이나 긴장을 풀어주어가지고 바른 자세를 만들어, 뼈가 더 자라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제 바른 자세를 하면은 그런 증세가 잘 안 나타나는데, 나쁜 자세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측만증이나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자세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더 악화시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한데요.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이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TV를 시청할 때는 항상 바른 자세를 하고 척추와 관절에 긴장이나 압력을 가볍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 바른 보행을 해가지고 이제 무거운 물건을 되도록 들지 않고 척추의 압력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의 안정도 중요한데요.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데 이제 긴장을 하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화와열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긴장을 하게 되면 몸에 척추가 이제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도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더 압력이 심해져 가지고 척추관 협착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세를 이제 너무 무거운 걸 든다던가 나쁜 자세를 오래 하는 것을 좀 피하시고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범의 그 사상체질 체형건강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